네, 오랜만에 승리입니다. 코스피는 3일 만에 다시금 좀 승기를 잡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또 달콤한 승리 7일 만에, 자그마치 7일 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한 명의 스텝 플레이어에 기댄 승리가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힘을 모아서 또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데요. 과연 또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미처 못 봤던 선수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또 내일 경기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들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분위기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모두 프로야구는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챔피언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변도 많고 뭐 무난하게 또 예상대로 가는 흐름도 있고. 근데 그 이변이라는 게 중간에는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이겨야 될 팀이 이기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 이제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30포인트 올라오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지수는 충분히 오름폭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대형사, 수출주, 그리고 화학주 강세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올라야 될 놈들이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지수 선도하면서 오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올라야 될 선수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저는 사실 이제 남은 하반기 지수 전망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수가 올라야 된다라면은 거기서 수출주는 안 빠질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정유는 그래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는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올라야 될 종목군들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어제랑은 좀 하루 만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그렇죠. 일단 어제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강했던, 그러니까 오늘 강했던 게 화요일도 강했잖아요. 네. 뭐 잘 할 것 같더니 갑자기 막 종목별로 5%씩 그 큰 종목들도 네. 5% 뭐 4% 빼버려가지고 분위기가 좀 그랬었는데 아침에 일단 미국 쪽에서 달러가 저렇게 좀 뭐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급락하면서 나오니까 일단 심리가 하루 만에 좀 안정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수들 활약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고요. 2번 LG화학, 3번 현대산업, 4번 삼성전자입니다. 5번 타자 메리츠중금증권, 6번 PNE솔루션, 7번 미원상사고요. 8번 타자 산성 LNS, 9번은 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무난했습니다. 홈런은 없었는데요. 대체로 뭐 1루타, 2루타, 안타 정도의 양호한 성적을 거둔 선수로 오늘 라인업 구성이 됐습니다. 라인업은 좀 어떠세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뭐 카카오는 참 또 잘 나가려고 하니까 오너가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주가가 안 좋은데 어쨌든 뭐 이쪽은 좀 논외로 보면은 나머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미포도 그렇고 LG화학이나 현대산업, 삼성전자 각 업종에 있어서의 뭔가 좀 대표주자격의 종목군들이 잘 올라왔다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1번하고 2번은 뭐 최근 한 달여간의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큰 조정 없이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1, 2번 쪽에서 어떤 출혈률이 상당히 높았다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증권주가 다 좋지는 않았는데 또 이제 메리츠증권증권이 다른 이제 증권주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증시도 한 2,000포인트 이상의 안정화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중소업체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이 좀 낮기는 한데 글쎄요, 일단 뭐 코스닥도 아직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중소업체 쪽의 비중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허 의원님은요? 예, 뭐 자본재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4번 타자 삼성전자도 딱 묵직하니 딱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미원 상사 같은 아주 작은 종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는 정말 아까 운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번 정권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뭔가 뭔가 안 맞아요. 찾아가지고 뭐 도박 혐의 이런 것도 지금 뭐 물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황이 좀 되려고 하면 좀 틀어지게 나오고 항상 그러고요. 뭐 어쨌든 아니면 또 은행권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걸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너무 세게 나가면 뭐 증권이나 뭐 자문이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확 커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두나무랑 같이 하고 있는 뭐 증권 플러스인가요? 그런 네. 서비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래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경쟁 그 뭐라 그러죠? 질투도 많이 받고 뭐 시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수 현아 씨 신곡이 잘 나가서 그래라는 노래 있거든요. 딱 그거 같아. 잘 나가서. 예,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잘 나가서 정권에 잘 나가기보다는 좀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사업을 잘 너무 한꺼번에 많이 확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도 금융업 진출에 대한 부분을 또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청사진을 딱 로드맵이 나왔는데 보고 있으니까 와, 참 얘네는 포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융업과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서비스업까지 포함해서 과연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뭐랄까 사업 구도에 있어서는 뭔가 한두 가지라도 좀 안정화 시켜놓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을 좀 많이 벌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이제 시기를 좀 받고 또 뒤에서 또 모종의 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좀 한번 찔러보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어디 있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약간 좀 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 가운데서 좀 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선수들 꼽아볼게요. 관심 선수 어느 쪽인가요? 예, 오늘 뭐 4번 타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이 3분기 실적 발표하던 날에 주가가 8%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하루에 5% 이상 오르는 날이 연간으로 1년 내에 따져봐야 사실 몇 번 안 돼요.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중요한데 한 1년 반 전쯤인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 4거래일 동안에 한 12, 13%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상승이 진행된 이후에 거의 중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아있는 올해 이제 10월, 11월, 12월도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시장을 움직이는 좀 핵심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3분기 실적이 이제 잘 나오긴 했는데, 뭐 사실 지금의 주가 움직임은 4분기에 뭐 더 좋은 실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안정화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슬슬 이제 조금씩 좀 시기상조격으로 좀 반영이 되려면은 2016년 내년도 봄에 나오는 갤럭시 시리즈,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올해 연말 지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수상으로도 되는 구도가 되려면은 삼성전자를 위주로 한 어떤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을 놓고 보니까요. 지난해 딱 이맘때입니다. 2014년 10월 달 말이었고요. 주봉 기준으로 한 주 동안에 1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를 네. 저점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가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 좀 비슷하게 흐름을 보여줘서 그래서 또 정종현 운영위원님이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서 그렇게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 당시에 아닐까요? 이제 분기 실적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시점이죠. 뭐 10조 원 네. 달성하기 바로 전분기였으니까 그런 관점이 좀 있었고, 지금은 사실 뭐 분기 단위의 실적이 내년도에 뭐 엄청 좋아질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올해 하반기에 나왔던 갤럭시 6는 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워낙에 시장의 기대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삼성전자가 서서히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어떤 그 영업이익의 비중 자체가 점진적으로 저는 뭐 더 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쪽에서 어떤 이제 다른 쪽에서 좀 메꿔주는 흐름 자체가 내년도에 좀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뭐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뭐 기대는 어쨌든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7에 대해서 뭐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도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이제 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매 지표가 미국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소비 시즌이니까 추수감사절에다가 연말 소비 시즌 진입하면은 결국에는 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혜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는 시장에 또 바로미터가 되니까 허 의원님 간략하게 코멘트만 좀 들어볼게요. 이 선수 어떻게 보세요? 머리 아픈데요. 삼성전자는 저런 차트 놓고 안 된다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주봉을 제가 보니까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지네요. 왜요? 주봉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많이 걸렸네요. 지금 수평 라인에서. 딱 오늘 종가가 저희 몇 년 전일까요? 앞에 뭐 바닥이랑 많이 겹쳐서 아까 운영님께서 힌트를 약간 주셨는데 실적이 그때는 셌었어도 이번에는 뭐 많으면 7조, 6조 가이던스밖에 안 나오니까 분기별로 한 3조 원씩 모자라면 밸류가 한 9배, 10배는 되거든요. 지금 벌써 퍼가. 그러면
뭐 글로벌 1등 주식인 애플하고 봤을 때는 애플이 반도체를 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글쎄 세게 붙을까 약간 애매한 포션인 것 같긴 하네요. 약간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약간, 네. 그리고 허위원님 관심 선수 보겠습니다. 저는 삼성 LNS 갖고 왔습니다 오늘. 네, 오늘 가는 듯하다 말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어제 나왔던 이슈가 이제 오늘까지 좀 연결됐던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이슈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 이제 뭐 주식 연계 뭐 ELN으로 해서 한 260억 찍었죠. 근데 이제 솔직해서 좋습니다. 회사에서 뭐 이 기자 내용 보니까 빚 갚을 거다. 뭐 일부는 뭐 증설하는데 쓰기도 하겠지만 빚 좀 갚아서 재무구조 좀 바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회사는 고점에서 70%가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여기 몰려 있을 거고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절대 물은 타지 말라고 하는데 주식하면서 물 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신용 끌어다 쓴 아직도 신용이 7% 남았어요. 고점 대비로 한 4%밖에 안 털렸어요. 신용이. 네. 저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써서 이제 한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레버리를 더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이제 올라가면서마다 상당히 힘들 것이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3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작년 3분기보다는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따이공 그 규제 관련된 이슈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게 모멘텀이 셀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약간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이 썼던 리포트 잠깐 참고해 보면 증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낮춰야 된다. 워낙에 이제 노는 캐펙스도 생길 수가 있고 관련해서 비용들이 많이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볼 것이 없을 것 같고 성장성도 일단 뭐 중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주춤하다 그러면 이게 세게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고점에서 70% 빠졌으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 많이 밀린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삼성 LNS도 올 한 해 동안의 차트를 놓고 보니까 딱 저는 데칼코마니 생각나더라고요. 네. 고점 기준으로 절반 딱 접으면은 올해가 딱 연초 수준으로. 에이블 CNC 옛날에. 네, 그쵸. 네, 네. 막 잘 가다가 네, 꺾이니까. 낙연남, 뭐 에이블 CNC. 네, 무섭기는 하던데 오늘도 약간은 투자 심리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장 초반에 강하게 좀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12% 정도까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 반납하면서 오늘 4%대 상승에 좀 그쳤던 다소 좀 아쉬웠던 선수였습니다. 한 선수 더 보겠습니다. 누군가요? 예, 오늘 1번 타자로 올라왔던 현대 미포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 글쎄요, 지금 일반 타자 여러분들이 조선주에 관심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특히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저점 대비를 보면 거의 50%가 넘게 올랐어요, 주가가. 지금 한 이제 7만 원권 좀 넘어섰으니까. 뭐 사실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데드캣 바운드예요. 그냥 뭐 죽은 고양이 튀어오르다시피 그냥 안 좋은 최악의 업종이니까 뭐 슬슬 이제 좀 뭔가 너무 저평가다. 싸다라는 심정으로 올라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시각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C선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쪽을 보면은 이제 PC선 쪽이 빠르게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많이 내놓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PC선 발주량이 뭐 100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작년도에 한 230 정도였고요. 그리고 올해가 지금 이제 9월 달까지 제가 통계를 잠깐 보니까 한 190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2013년도 대비했을 때도 2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뭘 의미하냐면은 너무 낮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국의 조선주들도 사실 주가가 되게 안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망해 나가는 중소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구조조정이 임박함에 따라서 발주량이 급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수요량은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량은 줄지 않고 공급량은 많이 준다면은 결국에는 수요 마이너스 공급하면은 남는 게 이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 조선주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한두 달 가량의 상승한 것만 보고 있으면은 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워낙에 연중 내내 하락한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업황 자체가 뭐 올해 하반기 남아있는 3분기하고 4분기만 놓고 보면은 뭐 대우조선이나 이런 쪽은 좀 안 좋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좀 좋아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슬슬 뭐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배는 한번 만들면 몇 년이나 쓰나요? 한 2, 30년 쓰나요? 2, 30년? 오래 쓰겠죠. 비싸니까. 더 쓴가요? 그거보다? 뭔가 교체 수요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고 네, 싶으신 네. 거죠? 뭐 한참 이제
이제 10년 정도 됐겠네요. 한참 이제 중국 주가 많이 7년, 올랐을 때. 8년 그때. 네, 7년, 8년, 6년, 7년, 8년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현대위포조선이었습니다. 최근에 출루율 좋습니다. 벌써 6거를 연속해서 점수를 내고 있는 선수였는데요. 오늘 또 이 라인업에 구성이 되면서 1번 타자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MVP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뭐 대형사 지수도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4번 타자입니다. 사실은 오전장에서는 약간은 좀 부진했는데요. 후반에 점차 좀 힘을 내면서 4번 타자로서의 저력을 나타냈던 삼성전자. 오늘 장에 1.2%가량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 준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에 취했기에는 뭔가 다소 좀 불안한 점도 있는데요. 내일 경기에서는 어디에 포커스 맞출까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주가 상승의 원인을 보면 모두에 이제 그 언급이 된 것처럼 간밤에 달러화 가치가 0.8%나 하락했으니까 외국인이 어제처럼 팔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 한 1%대 올랐기 때문에 그거 다 반영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먼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0, 30선 물론 아직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현 지수대에서도 비교적 수급이 괜찮다라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의 시장의 대응은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중소업체군들 잘 골라서 수익률 많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의 주가 움직임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가벼워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9월달하고 10월달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은 양봉 형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데 10월달에 중국 증시는 지금 이제 4개월 연속 음봉이었기 때문에 양봉을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6년 1회 최저치였던 PMI 지표라든가 이번 주에 발표됐던 수출입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가운데 4분기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면은 국내 증시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머징 마켓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상승률이 조금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 쪽 실적에 대한 어떤 호전, 턴어라운드 기업군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클린업 트리오 설정을 해봐야죠. 네. 어떤 선수로 구성해 주셨나요? 네, 1번 타자는 오늘 4번 선수였던 삼성전자를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세 번째는 현대산업개발. 지난주 종목이네요. 네, 네. 각기 섹터 내에서 상당히 거포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오늘의 MVP네요. 삼성전자.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으로서는 좀 끼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워낙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확인을 했고 또한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은 만큼 4분기도 비슷한 실적만 나와도 제가 볼 땐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내년도 1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점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상승하는 시장이라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의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해봄직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현대중공업인데요. 사실 현대미포조선을 갖고 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서 두 번째 종목이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갖고 왔습니다. 3분기에 85억 정도 영업이익 난다고 합니다. 작년도 3분기가 너무나도 큰 적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YOY를 보면은 흑자고 이 QOQ 즉 전분기 대비로 본다고 해도 전분기에 또 예상 외에 한 1,000억대 적자가 또 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3분기에도 흑자 전환. 올해 4분기까지 보면은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조선사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단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은 다른 이제 삼성이라든가 대우조선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이제 슬슬 볼 때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네. 흑자 맞나요? 워낙에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 나와도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다가 또 실적 발표할 때쯤 가서 그러니까요. 예상 외에 변수가 발생해가지고 네. 적자 500억 이렇게 발표하면 또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다 반납할 텐데 그렇게 보면 이제 나머지 또 다시 4분기 기대합시다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조선주는 지금 사도 예를 들어서 연중 내내 올라가 있다가 떨어지는 종목 매수하는 것보다 그냥 저 최저점에 있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거에 혹시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져버리면은 그냥 비중이라도 늘릴 수 있는
전략으로 가버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방 리스트라도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현대산업인데요. 사실 건설주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해가지고 주가가 잘 오르다가 어제 한 방 크게 맞았잖아요. 예. 근데 다시 수급 자체는 뭐 회복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다른 건설주 같은 경우도 저점권역에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 쪽에 대한 관심도는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경기에서 참고할 만한 선수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현대산업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을 모두 다 사자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저희가 늘 출연하는 또 해설위원분들마다 시장을 보는 그리고 선수를 보는 약간의 호불호는 엇갈립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수 구성하신다면 더욱더 수월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